첫 번째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금 제 화면 나가죠? 피디님? 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위에가 안 봐도 비디오죠? 위에가 나스닥 100 지수. 약 40% 올해 올라왔죠? 어마어마합니다. 40%. 나스닥 100, 100이요, 100.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게요? 압류. 근데 못 들어가죠? 당장은 못 들어갑니다. 10월에 들어갈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중간이 뭐냐? S&P 500. 17% 올라왔죠. 다우는 5%.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렇게 된 데에는요. 다우의 어떤 운영위원회, 기업심사위원회의 문제가 크다. 왜 그러냐면 2020년도 이후에 지금 다우스의 편입 종목이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작년에요. 작년 6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마존과 알파벳이 주식 분할했어. 스플릿. 20, 한 주로 20주로. 1대 20으로. 했잖아요. 아십니까? 아시잖아요. 기억 못해요? 네네네. 했죠. 이게 은근히 준비한 거에 다오시 혹시 들어갈까봐 본인들은 말 안 하지만, 아유, 나 뭐 그냥 말 안 하지만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딱 버림당한 거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정도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이 뭐 알파벳이 우리는 뭐 다오의 편입, 이런 게 안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편입을 염두에서 한 건데, 다오가 속된 말로 씹었죠. 씹은 다음에 주가에 빠진 거예요. 재미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더 이쪽에 이런 기업들의 좀 분산이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걸 무시한 게 가장 이런 어, 뭔가 좀 부침이 있는 모습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 다우지수는 빠르게 이미 좀 늦었어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빠르게 아마존과 알파벳 그다음에 여타 좀 성과가 좋은 기업들 한번 포함시켜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하여간 좀 빠르게 움직여야지 성과가 좋아집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에 다 지금 모든 자금이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다오에도. 근데 이렇게 성과 못 나와버리면 담당하시는 분 욕만 먹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다시 좀 보여드리면 그 AI 붐스탁에 대한 퍼포먼스 올해 69%가 올랐죠. 평균. 예, 엄청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EPS요? 아니, EPS가 얼마나 올랐냐면, 32% 올랐어요. 평균, 이 종목들에서. 그러니까 진짜, 물론 여기에 다수는 대부분 다 엔비디아 하는 겁니다만, AI 주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을 겸비한 테마다. 예, 무지하게 실적 겸비한 테마다. 무지하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쉽게 안 빠진다 하는 이유도 이런 걸 근거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 이사님 AI 관련 좀 맞습니까? 아미?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까? 하여간, 이게 뭐, 비교하게 되면, 이거 뭐, 기든 아니든 비교하게 되면 요거죠, 요거. 요 실적을 보게 되면 이미 잘 나가는 기업들은 실적이 다 좋아요. 좋아야지만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정모 씨가 얘기했지만 이미 마이너스 2%였죠? 맞죠? 네, 증가율이? 맞습니다. 예,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거 뭡니까? 이게 뭐예요? 조금씩 빠르게 실적 올리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리덤이 꽉 차서 더 이상 먹을 게 없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모바일 생태계 90% 차지하고 있어요. 점유율을 90%.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글도 얘기하지만. 해서 지금 리더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미래 확장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는 좀 비싼 게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실적을 빠르게 겸비해라. 그래야지만 제가 받는다라고 좀 조언 드립니다. 조언 드려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안 듣겠지만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게 결과죠. 지수 대비 너무 지금 엔비디아가 많이 빠져요. 못 가지 않습니까? 흘러내리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와 이거 진짜 뭐 팔아야 되나 막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사님이 얼핏 얘기했지만 모든 게 다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뭐 비싸다. 아니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것 같고 야 엔비디아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많이 올라 이런 거 다 비판 어떻게 포함돼서 지금 만들어진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에 있든 여러분이 보기에 야 이거 더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은 철저하게 실적에 기반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 촉도 필요 없고요. 뭐 테크니컬 분석을 선을 그어서 할 필요도 없고 뭐 이 정도 올라가면 뭘 팔고 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기 있든 지금 싼 것 같다. 여기 있어도 심지어 그럼 사는 거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 굉장히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살까 말까? 아니면 팔까 말까? 걱정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이 그 걱정이 극대화된 시기입니다, 지금. 장도 재미없죠. 잘 나갔다 엔비디아 막 계속 기고 있죠. 미치겠죠, 막. 급락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급락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주식 투자를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미국 기업들은 실적대로 가는 게 언젠가 모르죠. 언젠가 모르죠. 오늘부터 갈지 내일부터 갈지 모르지만 가는 게 원리니까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 별로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 유명한 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사님? 어떤 분이 얘기했죠? 팔지 말라고? 하워드 막스? 그래요. 하워드 막스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구루 아닙니까? 하워드 막스 말을 들으시고 버티시면 버티시든 아니면 새롭게 매수하시든 실적을 보고 매매하시라. 저한테 계속 물어봐도 저도 잘 모르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요. 이렇게 한 가지 염려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좀 빠지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가장 큰 적, 아까 얘기했던 전에 봤던 어떤 빅테크의 가장 큰 적, AI 관련자 가장 큰 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큰 적이 뭐죠? 금리죠, 금리. 금리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금리가 가장 큰 적인데 이것 때문에 좋아졌던 주식이 또 있죠. 뭐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non profitable tech index. 발음이 이렇게 후지냐. 미치겠네. 무슨 식민지 발음 같아. 그래서 수익성이 없는 테크 주죠.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이게 왜 제로 금리니까 올라간 거예요. 제로 금리니까. 왜 이렇게 빠졌습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 빠졌겠죠. 현재 지금 5.25죠. 그래서 빠지죠. 근데 빅테크는요. 색깔도 구분 안 가게 그었다. 얘네들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같은 뭐죠? 녹색인데 이건 약간 붉은 건가? 예, 요거 제가 그어드릴게요. 요게 이제 메가캡인데요. 메가캡에 대한 마켓캡인데 요거죠. 거의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거는 뭐 끝이 없이 빠졌다가 좀 옆으로 기고 있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즉 금리가 있고 어쨌거나 실적이 살았으니 금리 버티고 있는 건데 수익성 없는 테크주는 직방이죠. 빠지는 게. 여러분들 여기에 엄청 많이 포함된 게 많아요. 얘기하지 않겠지만 하여간 여러분 실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잘 난관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달러 한번 볼까요? 달러에 된 지수인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요게 50일선, 요게 100일선, 녹색이 100일선이죠. 빨간색이 50일선, 녹색이 100일선, 그 다음에 보라색이 200일선이죠. 요때 2년 전 그때 2분기, 3분기 사이에 이렇게 한번 흔히 얘기하는 정배열 됐죠. 골든 크로스 했죠. 그 다음에 쭉 올라갔는데 지금 골든 크로스 임박 초입에 들어와 초입에. 물론 하다 또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금리가 뭐라 했죠? 금리가 가장 큰 적이에요. 근데 금리를 또 만드는 게 누구죠? 달러까지 같이 포함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얘기하면 달러를 보아하니 금리가 셀 걸로 보이고 금리가 세게 되면 약간씩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그게 한 가지 큰 흥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흥이에요. 금리가 빅테크에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뭐 일부 기업들은 뭐 독점에 대한 어떤 반독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규제권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 금리는 약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유가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거 있죠? 유가, 금리, 달러는 조금씩 보셔야 돼요. 정배적으로. 그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한 시장이 있을까? 너무 조용하, 너무 조용해. 빅스가 12.8위까지 빠졌어요. 3년 전까지 빠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아주 격렬하게 조용하죠, 격렬하게. 격렬하게 조용하다. 예전에 그 광고의 멘트였는데, 그 정모 씨는 알 것 같은데, 그 더 격렬하게 조용히 있고 싶다. 혹시 그 광고 카피 그냥 기억나십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아, 20대는 몰랐나? 우리 이사님 아시죠? 누가 나오는 생각이 안 나네. 왜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다 아시는 분이. 유해진이라고 또 갑자기 우리 피디님, 유해진 씨의 그 광고의 카피였죠. 그죠? 그래서 생각나는데 그만큼 시장이 지금 그 급락이라는 게 없어요. 급등도 없고 얌전하게 갑니다. 얌전하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급등락이 없는 상황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하는 것만큼 시장이 나쁜 게 아니니까 기억하시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 그림 보시면 놀래죠? 놀랄 걸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우리 정모 씨가 대단한 분인지 파악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그림을 준비해요. 똑같은 그림. 카바나 10배 올라온 10배거. 정확하게 올해만 1078.48% 올라온 거고 10배 올해 10배 올라온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이거는 뭐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 거 아닌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도 어쨌거나 자동차 파업 때문에 약간씩 그 수혜주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그거보다는요, 거의 끝에서 벼랑 끝에 살아온 종목이 아닌가. 벼랑 끝에 증발, 한 발만 더 가면 벼랑 떨어질 뻔했는데 살아온 종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바나 약간씩 근데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문제가 뭐냐면요, 내일 속에 막 뱅크러시라는 단어가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사거든요. 그래서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바나, 카바나. 그래서 마치 자판기처럼 차를 뽑아 쓰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